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시간에 살펴볼 내용 중에 후치 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이란 명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명사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명사는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먼저 주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어는 는, 은, 가, 이 이렇게 번역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뭐는 뭐가 이. 그 다음에 명사 말고도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요. 명사 앞에서가 아니라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소위 뒤에서 꾸민다 하여 수식이 뒤에서 이루어져 후치 수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치 수식이란 말로 불려져 가지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 네.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이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6가지가 있어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 여기 6가지 대단히 중요한데요. 먼저 전치사구, 전치사, 영어에서 토시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에게, 으로 또는 부터 등 보통 격조사 혹은 토시라고 불리던 이런 단어들은 한국어에서도 혼자 안 써요. 전치사라고 하는데 저는 앞전자예요. 그리고 위치시킨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의 앞에, 즉 목적어 앞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는 명사예요, 주로. 또는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 근데 동사가 올 경우는 반드시 동사의 ing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to가 오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보통 때 전치사는 목적어인 명사가 오거나 ing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in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뭐 할 때, 그런 뜻입니다. 뭐뭐뭐 할 때. 그런데 on ing가 오면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그런가 하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얼마나 효용성 있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문법책 어디선가 따로 배웠지만 오늘처럼 묶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뭐 할 때, in ing 해볼게요. 영어를 공부할 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말할 때 In studying English, you need to study persistently. In studying English, you need to study persistently.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을까? 그는 텔레비를 켰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On entering the room, he turned on TV. On entering the room, he turned on the television set. 혹은 turned on TV. On entering, 들어가자마자. 그런가 하면 함으로써. 그래서 부모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By visiting the parents on a regular basis, we can make them happy. By visiting our parents on a regular basis, we can make them feel happy. 그와 같이 in, on, by 꼭 이런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치사는 명사가 오지만 목적으로 동사 올 때는
ing가 온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인데 이 전치사 구는 모양이 그러니까 뒤에는 반드시 목적.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해서 전치사 구라고 말합니다. 한 단어 이상이 왔지만 그것이 한 단위를 이루어 한 역할을 할 때를 구라고 말하죠. 이 전치사 구는 먼저 명사를 꾸밉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결합하여 쓰이게 되며 그 다음 아주 독특하게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수거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전치사 아까 봤지만 단어는 쉬웠어요. 그러나 이 전치사 구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를 꾸미기도 하며 그 다음에 형용사와 더불어 이때는 보통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be afraid of, ignorant of, be about to와 같이 수거들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명사와 동사를 뒤에서 꾸민다 이렇게 알아두고 형용사와 함께는 수거를 이룬다. 전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 꾸미는 걸 볼까요? 먼저 명사 뒤에서 한번 꾸며볼게요. 먼저 책인데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그래서 the book on the table 해버리면 놓여있는 이런 거 안 와도요. the book on the table,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 이런 말이 됩니다. the book on the table.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the book입니다. 그런데 on the table, on the table이 됐죠. on the table. 그런가 하면 the book 또 under the table 하면 책상 아래에 놓여있는, 탁자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the book인데 그 다음에 내 팔짱을 겨드랑이에 낀 책, 겨드랑이에 낀 책. 그러면 이번엔 under my arm, under my arm. 우리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래봐야 팔 아래에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the book under my arm, 내 팔에 낀, 겨드랑이에 낀 책 이런 말입니다. 주머니에서 막 꺼낸 하면 the book out of my pocket, the book out of my pocket. 이와 같이 해서 하나의 명사가 여러 전치사에 의하여 수식을 받을 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후치용법.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것 중에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전치사 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The book 다음에 on the table, under the table, under my arm 또는 the book out of my pocket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전치사와 형용사가 있다는 거. 동사는요. 동사는 원래 명사 못 꾸미죠. 그러나 오늘 공부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동사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to가 와야 되고 또 ing가 와야 되고 그런가 하면 과거분사, ed 이와 같은 세 형태가 쓰이는 것입니다. 쓰이는데 이때 to는 니을 받침이 붙어요. 뭐뭐 할, 그리고 ing나 ed는 각각 니은 받침이 와요. 니은 받침. 니은은 니은인데 ing는 능동적 의미를 지니고 ed는 수동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사의 형태 to, 뭐뭐 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뭐 할. 그러면 아까 어북이 왔어요. 책은 책인데요. 읽을 책 할 때는 to read 해야 됩니다. 읽을 책. 그렇죠. 읽을 책. 그런데 뭐뭐 하는 읽고 있는 책. 그건 말이 좀 안 됩니다. 책이 읽는 게 아니니까
뭐 하는 책? 책은 책인데 뭐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책, 의인화하여, 그렇죠. A book telling about Korea. A book telling about Korea.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니은 받침이 붙죠. 그런데 이때는 능동적 의미입니다. 책은 책인데 쓰여진, 영어로 쓰여진, 그럴 때는 written이 와야 되죠. written in English. in English. 그래서 이때 세 가지 형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to read는 읽을, 뭐뭐 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telling 하면 니은이 오는데 이때는 능동적 의미, 알려주는 이런 말이고, 과거분사 니은이 오는데 수동의 의미가 있어서 쓰여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 다시 한번 좀 표기해 보면 오히려 할, 뭐뭐뭐 할, 그럴 때는 to가 오고 는인데 능동 의미와 수동 의미에 따라 각각 하는 또는 되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man은 man이어도 또는 북은 북이어도 이들은 명사라 주목보 쓰일 수 있으나 단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치사가 구를 이루어 수식할 때 형용사가 혼자가 아니라 역시 여러 단어가 모여 구를 이룰 때, 그리고 동사는 원칙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명사를 꾸미기 위한 역할로서 명사 뒤에서 오는 것 세 가지 to, ing, ed 그 뜻은 각각 할 또는 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래는 명사를 꾸미려면 명사 다음에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이란 원래 주어 동사의 구조를 지니게 되는 걸 원래 주어 동사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love you 그 다음에는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문장 앞에는 대문자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love you 문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말이 끝납니다. 한 사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의 형태는 띄었지만 점이 없거나 또는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의 일부일 뿐 완전하지 않은 부분을 이룰 때를 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관계대명사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사물의 경우에 which 또는 that 있습니다. which 또는 that 있어서 이런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절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들이 명사를 꾸미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a man 남자인데요. man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남자 하면 a man in front of me. the man이 좋겠네요. 그때는 the man in front of me. 그래서 내 앞에 앉아 있는 남자. 그런데 the man taller than my father. 나의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큰 남자. 그 다음에 아까 만날 남자 하면 a man to meet in the afternoon. 오후에 만날 남자. a man to meet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는 남자. 그러면 the man waiting for me under the tree. The man waiting for me in the lobby. 그런가 하면 ED가 나한테 초대를 받은 남자. The man invited by me to the party. The man invited by me to the party.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명사를 꾸밀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절이 꾸미는 거 the man 사람이냐 the table 사물이냐 따라 달라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who는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이런 개념을 지녀요. 봅시다. 남자야. 근데 남자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who가 쓰입니다. 남자인데 남자가 그러면 who loves 남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남자. The man who loves me. 근데 이번에는 남자인데 남자의 뭐 이름이 톰이야. 그럴 땐 the man 남자의 이름이 whose name 그렇죠? is Tom. 끝난 건 아재예요. 이 전체가 지금 문장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남자의 할 때는
the man 다음에 whose name is Tom. 그런가 하면 남자인데 남자의 집이 나의 집에서 가깝다 할 때는 the man whose house is near mine. The man whose house is near mine. 남자인데 남자의 가족이 행복하다. 그렇게 할까? The man whose family is happy. 이렇게 남자인데 남자의, 이번에는 남자인데 남자인데 그 남자를 할 때는 whom이 와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그 남자. 그래서 남자인데 그 남자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the man 다음에 그 남자를 하니까 whom, the man 다음에 whom I know very well. 또는 I know very well. 또는 그 남자인데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한다. 대단히. 하면 the man 다음에 whom I love very much.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 앞에 수식을 받는 이런 단어를 소위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그러면 후계통이 오고, 그리고 사물인가? 사물이면 which. 이 that은 사람과 사물의 공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물건일 때는 the table 다음에 which. 질문이 있어요. 아까 사람일 때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할 때 달라졌잖아요. 모양이 who, whose, whom. 그렇죠. 뒷모양이 얘들 때문에 모양이 달라집니다. who 다음에 마땅히 동사가 와야 되고 whose 다음에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며 whom 다음에는 이것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목적이 없는 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물일 때는 which 없네요. 이렇게 물건은 물건인데 물건을 원칙적으로 없는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건인데 물건이 which 쓰세요. 근데 물건은 물건인데 물건을 그럴 때도 which 쓰세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물건인데 물건의 할 때는 of which 이렇게 오게 됩니다. 물건의 할 땐. 그러므로 탁자는 탁자입니다. 탁자인데 탁자가 길다 하면 which is long. 그러면 돼요. 그런데 탁자는 탁자인데 탁자의 색깔이 할 때는 the table of which the color is red. The table of which the color is red. 탁자는 탁자인데 탁자의 값이 비싸. 그러면 the table of which the price is expensive. 근데 탁자가 길어 할 때는 the table which is long. 탁자인데 탁자를 내가 지난달에 샀어. 할 때도 which예요. The table which I bought last month. 그러므로 which의 경우는 뭐의 할 때 of which 쓰이는 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때 of which the color 이래도 되고요. 아주 좀 독특합니다. the color를 먼저 쓰고 the color of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면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누가 또는 뭐가 또 뭐의 또는 뭐를 누구를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좀 달라지겠는데 거기 누구를 한다든가 뭐를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며 특히 회화체에서는 더 많이 이런 목적격으로 쓰인 경우는 빼버립니다. 그러므로 아까 the man whom I know very well 내가 아주 잘 아는 남자 그렇지만 빼고 the man I know very well 이래버려도 내가 그 남자를 잘 안다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남자 whom 빠진 것을 알아야 돼. 아까도 the table 탁자를 지난달에 내가 샀다 할 때는 the table 다음에 사람이 아니니까 who 아니고 whom 아니죠. which I bought last month. 그런데 which를 빼서 the table I bought last month. The table I bought last month. 그리고 영어 전체 여러분 영어를 또는 회화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영어 전체에 대한 것.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막연히 하고 있던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영어를 꽤 잘 알아서 여러분이 처음 제 설명을 들을 때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또는 회화인데 뭐 이렇게 설명하나 했던 분들도 이제 하고 와닿는 것이 있고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 그런 내용들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